혹시 신한청년당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신한청년당은 제1차 세계대전 종식을 앞두고 한국의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 1918년 상하이에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청년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조직한 항일 독립단체야. 이들은 파리 강화회의의 민족 대표를 파견하여 한국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했어. 이때 파리 강화회의의 민족 대표를 파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이 여운형 선생이야.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의 민족 대표로 파견되었던 분이 바로 김규식 선생이지. 그 외 당원들은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 등으로 파견되어 파리 강화회의의 민족 대표로 파견된 김규식을 후원하기 위한 선전 및 자금 모금 활동들을 펼쳤어. 그렇다면 신한청년당이 참여하고자 했던 파리 강화회의는 과연 무엇일까?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연합국들은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 각자 다른 해결 방안을 주장했어. 그렇지만 평화 회복을 위해 전쟁 이전 상황으로 국제 질서를 복구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를 했지. 이때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어. 바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1918년 발표한 14개조 평화 원칙이야. 14개조 평화 원칙에는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었어. 이 민족 자결주의로 인해 독립운동가들은 우리나라의 독립 또한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19년 1월 18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전후 처리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파리 강화회의가 열린 거야. 그렇다면 여운형은 파리 강화회의 참여를 어떤 계기로 결심하게 되었을까? 1918년 11월 27일 여운형은 윌슨 대통령의 비공식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찰스 크레인의 환영 오찬에 참석하게 돼. 당시 찰스 크레인은 윌슨 대통령의 14개조 평화 원칙을 선전하기 위해 일본,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하고 있었어. 그리고 찰스 크레인은 상하이의 칼튼 카페에서 열린 환영 오찬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해. 파리에서 개최될 강화회의에서는 각국 사이의 감정과 오해 등을 제거해 진정한 세계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 피압박 민족의 해방을 강조할 것이므로 독립을 도모할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여운형에 따르면 찰스 크레인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해. 파리 강화회의에서 한국의 문제가 정식 의제로 채택되어 논의될지는 알 수 없지만 민족 대표를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당시 오찬에 참여했던 여운형은 찰스 크레인의 연설을 듣고 한국의 독립 의지를 파리 강화회의를 통해 세계로 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품게 돼. 그래서 여운형은 신한청년당의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 보내. 그리고 선우혁은 평양으로, 여운형 자신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선전과 자금 모금 활동을 펼쳐.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로 파리에 간 김규식은 제일 먼저 파리에 한국통신국을 설치했어. 그런 다음 일본의 악행과 독립을 열망하고 있는 한국의 실정을 알리는 선전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지. 이와 함께 세계의 후원과 동정을 얻기 위해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공식, 비공식 대표와 인터뷰를 추진했고 언론, 정당, 사회단체들과 접촉하기도 했어.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독립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김규식 혼자 한 것만은 아니었어. 청원서 제작 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당시 미국인 헐버트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하다가 스위스에서 유학 중이던 이관용과 독일에 있던 황기환이 파리에 와서 함께 도와주었어. 또 상해에서부터 김탄과 조소왕이 파리로 와서 힘을 합쳐주면서 민족 대표단의 형식을 갖추고 활동이 더욱 활기를 띨 수 있었지. 하지만 이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합국들은 김규식의 목소리에 크게 귀 기울여주지 않았어. 왜냐고? 김규식이 도착한 시점에는 이미 승전국들끼리 식민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된 상황이었기 때문이야. 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 식민지에만 적용된다는 모순점이 있었기 때문에
파리 강화회의에서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는 한계도 있었어. 그리고 당시 식민지에서의 민간인 학살은 빈번히 발생했고 연합국들도 자신들의 식민지에서 자행하는 일들이었어. 그래서 일본의 악행과 우리나라의 독립 요구는 연합국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했지. 그럼 이 모든 노력이 다 헛된 노력이었냐고? 그건 아니야. 비록 열강들은 민족 대표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선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한국 문제가 국제 문제로 부각되도록 노력했어. 그 결과 유럽 각국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해서 한국이 일제에 억압받고 있는 실상을 널리 알리고 유럽에서 한국의 외교적 지위를 인정받도록 하는데 큰 공을 세웠지. 또 아까 잠시 파리 강화회의 파견 후원을 위해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로 선우역과 여운형이 파견되었다고 했었지. 이들이 각국에서 이를 알리고 독립운동을 촉발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일본에서는 28운동이, 국내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야.